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해가 바뀌고 1월이다 보니까 한 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내가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이미 들어져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가입한 보험인데요. 대전시에서도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대전 시민들에게 총 6억 원이 지급이 됐다고 네. 하는데요. 올해는 그 보장 항목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강도 상해, 가스 상해,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가 추가가 됐는데요. 상해 피해를 보은 시민들께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전시에서 직접 비용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대전에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네.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시 안전정책과나 보험사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지난주보다 추위가 좀 누그러지니 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강력한 한파가 물러나니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스모그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부여와 논산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8도, 공주 9도, 대전 10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8도, 보령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충남권 내륙에는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강한 한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휴일에는 대전의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주 그야말로 전국을 덮쳤던 북극 한파가 이번 주에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네. 요즘 이 강추위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집콕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20분 정도는 햇볕을 좀 쬐주는 게 좋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는요, 햇볕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피로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요즘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요. 아, 네.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열의 9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창을 쫙 개방하고 햇볕을 쬐일 수도 있지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산책 가볍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럼요. 멀리 여행 가지 않으셔도 산책로나 공원을 다녀오셔도 좋고요. 우연히 거닐다 보면은 멋진 유적지나 또 멋진 문화 관광지 혹은 또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봐도 이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대전의 갑천 수변공원이라든지 계족산 황토길도 있고요. 매일 같은 곳을 가더라도 이 날씨에 따라서도 사실 색다르게 보이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동소,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저희 동네에는 곳곳에 쉼터가 참 많습니다. 아담한 연못이 있어서 낮에는 오리들도 날아오고요. 또 밤이 되면 은은한 불빛 때문에 야경이 참 예쁘더라고요. 또 뒤편에는 작은 산이 있어서 좀 가볍게 산책하고 등산하기에 참 좋았는데 머나먼 곳으로 여행은 못 가더라도 이렇게 동네 곳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답답함을 달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윤주 리포터가 매주 소개해 주시는 이 명소도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께는 뭐 산책로로 이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디로 나홀로 여행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여유가 넘치는 평화로운 도시죠. 바로 대전으로 나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곳도 다녀왔고요. 또 추억을 멋진 사진으로 남겨주는 이색 사진관까지 다녀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한국의 중심에 자리한 광역시이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언제나 여유 넘치는 평화로운 도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대전! 이 대전에는 곳곳에 숨은 명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대전의 빅재미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출발! 시선을 사로잡는 이색 건물,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아주 재미있는 공간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트래블 라운지는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자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대전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관한 트래블 라운지는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행객들이 더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 같은 공간이죠. 여기 보니까 대전에 좀 낯익은 곳들도 보이고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네. 대전의 그 언택트 관광지로 우리 개족산, 네, 황토길이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장태산 휴양림도 이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놀거리가 많지 않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명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전을 찾는 분들은 여기 트래블 라운지에 오셔서 이 사진만 보고도 와, 대전이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이 트래블 라운지가 이점이 있는 겁니다. 트래블 라운지에서는 1993년 개최한 엑스포의 상징이자 대전의 자랑 꿈돌이도 만날 수 있는데요. 감독님, 저희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선생님이랑 둘이. 네, 자, 이쪽으로. 자, 하나, 둘, 셋. 2층 같은 경우는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인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원도심 투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주에서 늘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곳에는 방향제 만들기, 어린이 과학 체험 등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옛날 교복 같은데요? 맞아요. 예. 교련복, 교복 이런 여학생들도 그런 교복을 입고 근대 문화유산 투어도 할 수 있고 소지동 쪽에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행 투어를 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이 교복을 입고 교련복을 입고 저와 함께 네, 근대문화유산 원도심 쪽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투어와 소재동 투어 또 중앙시장 투어를 함께 해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저도 그때 그 시절 학교를 주름잡았던 반장으로 변신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그 레트로 감성, 이 복고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데요. 지금 거리를 신나게 누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옛 교복을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색다르고 재밌는 체험 같아요. 대전역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트래블 라운지는 여행의 설레는 시작과 아쉬운 끝을 장식해주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잠시 들러 대전에서의 추억을 엽서 한 장에 담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여행지에 갔다 오면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직접 색칠한 엽서를 한 장 만들고 나니까 이 기억이 더 소중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이 트래블 라운지에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자들이 편하게 오셔서 카페에서 쉬시기도 하고 대전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수려한 풍경 속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대청호입니다. 한겨울에도 여전히 푸르른 소나무와 너른 호수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대청호 주변에 하얀 눈이 쌓이면서 설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둘레길 따라 걷기에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런 자연경관 속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이곳. 정체가 궁금해지는 독특한 분위기의 건물로 향합니다. 벽에 액자로 가득해요. 너무 신기하다. 저기 뭐 오래된 자전거도 붙어 있고요. 너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다. 저 시대가 굉장히 옛날 시대 때 물건들 같은데요? 아니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게 갤러리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하고 이게 인상적이거든요. 자화상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그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의 멋스러운 사진 스튜디오는 방앗간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라는데요. 여전히 방앗간의 구조를 띠고 있지만 온갖 앤틱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방앗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빛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조명이겠죠. 조명은 이 작업등인데 전 이 작업등이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그다음에 요 카메라 자체도 예전부터 있었던 만들어졌던 목재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사실은 저에게는 소장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대 때 카메라였을까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1900 초반대에 만들어졌던 카메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다른 분위기의 이 스튜디오에서는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그려내듯 오늘의 나를 직접 사진에 기록하는 자화상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으세요.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어설프지만 사진 작가님 지도하에 저도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눈 깜짝할 새 과거가 돼버리는 지금의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훗날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고 추억으로 떠올릴 날이 있겠죠. 근데 여기도 참 그림이 예뻐서 여기서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작가분이 이쪽에서 촬영을 또 진행해 드릴 겁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이번엔 장소를 좀 옮겨서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잘 나왔으려나요? 여기 이게 찍은 거예요? 네. 옆으로 앉는 것도 괜찮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느낌이 진짜 확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흑백만에 주는 또 느낌이 있습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방금 찍은 사진인데도 뭔가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도 나고 이 흑백 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똑같은 자세로 또 촬영을 진행을 하면 또 그에 따른 또 맛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유잼 도시 대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채로운 재미 속에서 지난 한 해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대전이죠. 네, 대전의 관광 명소를 알려주는 트래블 라운지가 대전 원도심에 생겼었군요. 네. 이 기차역과도 가까워서 기차 타고 여행 오신 분들이 방문하기에도 접근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래블 라운지는 지난 작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여행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쉼터나 지역 상품들도 있고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체온 체크라든지 QR코드 확인도 꼼꼼하게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전 원도심에는 충남 도청과 또 관사촌을 비롯해서 근대 문화유산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옛 교복을 입고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추월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추억이 쌓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날 진짜 하나의 추억을 쌓고 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또 특히 엽서를 색칠하면서 대전의 관광 명소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체험은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또 대전의 관광 정보를 알 수 있는 관광 가이드 책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으니까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대청호가 많은 시민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잖아요. 네. 이 좋은 곳 안에 이 사진관이 보이던데 저는 마치 박물관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이색적인 분위기였는데요. 낡은 방앗간을 개조한 이 스튜디오 안에는 정말 1900년대 그 오래된 카메라도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다양한 오래된 골동품이나 사진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세계에 온 게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고요. 특히 제가 가져온 그 흑백 사진은 정말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사진이. 이 트래블 라운지 같은 경우는 꼭 관광객뿐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분들도 직접 가보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날 따라와요 잘 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네, 퀴즈도 풀면서 우리 아침 가족분들과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로 활기차고 즐겁게 아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조금 전 날 따라와요에서 이곳으로 나홀로 여행을 떠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대전과 충북 청주시에 걸쳐 있는 인공 호수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 3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이 호수는 무엇일까요? 1번 삽교호, 2번 충주호, 3번 대청호.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대전과 청주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보기 중에 충주 지역명이 들어간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와 진짜 크다. 정말 크죠. 굉장히 오. 청명한 또 막 네. 쫙 빛이 펼쳐지잖아요. 너무 아름답기도 네, 하고요. 그 한자의 뜻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크고 청명한. 큰 거 골라주시면 될 것 또 같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혹시 대전과 또 청주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3가지 호수 중에 정답은 어떤 것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대청호입니다. 대청호는 금강숙의 최초의 다목적 인공 저수지로 4대강 유역 수자원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넓은 호수와 야산이 펼쳐져 있고요. 철새와 텃새가 많이 날아들어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이은주 리포터가 대청호의 주변에 있는 그 이색 사진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이색 사진관뿐만 아니라 금강유원지, 장계 관광지, 문화재단지 등 있어서 연계 관광도 가능하고요. 또 아름답고 예쁜 카페도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더욱더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생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전국의 저수지와 호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로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겨울에 잡아서 통째 요리해 먹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빙어, 2번 붕어, 3번 송어. 네, 지금 이 시간쯤이 좀 허기지고 또 배고프다 보면 머리가 또 빙빙 돌 것 같은 시간인데요. 네. 이럴 때 저는 이 생선 튀김 먹었으면 해요. 정말 통째로 튀기니까. 아침 네네. 8시에 이 튀김을요. 그럼요. 네, 통째로 굉장히 우리 튀기니까. 경림 씨는 식성이 참 우리 이른 독특하죠? 아침에도. 네, 아침에도 튀김 먹는 여자예요.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 네. 생선 튀김을 떠올리는 네, 멋지십니다. 배고파지네요. 자, 3가지 생선 중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빙어입니다. 빙어는 겨울 낚시의 인기종으로 피라미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날씬하고 연한 은빛을 띠고 있는데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회나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네, 원래 이맘때면 정말 빙어 낚시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네. 이 생선 빙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얇고 또 쉽게 벗겨져서 신선도도 빨리 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튀겨 먹고 막 그렇게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조리해 먹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옆에서 계속 빙어 얘기하는데 경림 씨가 막 입맛 다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배고파지죠. 출출해지네요. 네. 자, 이 출출한 시간에 함께하는 아침 인 퀴즈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생활 상식 문제고요. OX 퀴즈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뭐 얼핏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냉장고에 좀 유통기한 지난 거 저는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요. 크게 탈이 나지 않고 저희 둘 다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 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비의 최종 기한이라면 아무도 네. 먹지 않겠죠.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또 소비와 유통되는 기한은 또 다를 것 네. 같은데요. 힌트 잘 들으셨나요?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시한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의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 시한을 뜻합니다. 네, 유통기한은 대부분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30% 정도 더 짧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을 했다는 가정하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50일까지 최대 소비가 가능하고요. 계란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최대 25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 집 냉장고에 있는 것도 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다행이네요. 들으니까. 네. 자, 두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요즘 집에 있으면서 영화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기존의 상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된 영화를 이르는 말로 흔히 인디 영화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독립영화, 2번 예술영화, 3번 단편영화. 네, 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제가 대학생 때 부모님 스라 있다가 독립을 해서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스태프로. 실제로 독립을 해서 이 영화에 참여까지. 네. 오, 영화 배우 굉장히- 출신 아닌가요? 영화 배우군요. 배우가 아니고요. 제작하는 쪽이요. 배운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세 가지 중에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독립영화입니다. 독립영화는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 상업 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중시되는 영화로 기존 영화와 주제, 형식, 제작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독립영화계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로 배우이신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최근 미 여성 영화 기자협회, 콜럼버스 비평가협회 등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만 지금 이 영화로 와. 10일 관왕에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한 매체는 차기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 조연상 후보로도 윤여정 씨를 꼽는다고 오. 하는데 네. 저희도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또 샘솟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수상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네, 마지막 문제는 재미있는 순 우리말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야무지고 다부짐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숭하다, 2번 아금받다, 3번 되똑하다. 와. 어렵네요. 네, 잘 맞추고 계시다. 아침같이 네. 위기를 아우. 맞이하셨는데 네. 뭔가 이제 야무진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네. 좀 야금야금 다 이렇게 잘 일처리를 야금야금. 네. 마무리까지 착착착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렇군요. 이경림 MC가 네. 빵 같은 걸 드시는데 아주 야금야금 먹는 모습이 야금야금. 제가 아주 봤던 본인 씨 야무져요. 모습은 막 우걱우걱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양쪽에서 난리 났네요. 네, 힌트를 야금야금. 드리기 위해서 자, 마지막 문제까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아금바따입니다. 아금바따는 야무지고 다부짐, 무슨 기회든지 재빠르게 붙잡아 이용하는 소질이 있음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아금받게 붙잡다, 아금받은 경림처럼 쓰입니다. 네. 네, 정말 정신이 혼미하네요. 저는 우악포 그렇게 먹지 않고 야금야금 먹는 걸로 하고요. 알아요. 제가 그렇게 먹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침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맞춰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함께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우동소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였습니다. 주변에 놀이터도 좋고 가까운 산책로 공원도 좋고요. 아니면 예전에 떠났던 사진도 좋으니까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 동네를 거니다 보면요. 겨울 간식, 요맘때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뭐 붕어빵이라든지 붕어빵. 어묵. 저는 붕어빵보다도 어묵파인데 경림 씨는 사실 저는 호떡. 호떡. 호떡도 정말 좋죠.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집에 있으시다 보면서 요리를 많이 해서 요리 실력이 늘었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그런데 정말 자주 요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에 뭘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고민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홈파티 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옛부터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을 즐기는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이 닥쳤으니 코로나19로 시작된 집콕 모드. 하지만 오랜 은둔 생활로 우리는 점점 지쳐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는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건강한 홈파티 요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건강한 홈파티 요리를 배우기 위해 찾은 곳은 청주시 용종동의 한 주택가. 새해가 밝았지만 이 갑갑한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네요. 언제면 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산책마저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요즘. 차가운 공기가 답답한 마음을 씻겨주는데요. 가볍게 걷다 보니 세련된 건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한테 홈파티 요리를 알려주실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푸드 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곳이 선생님이 요리하시는 어떤 요리 쿠킹 클래스 하는 곳인가 봐요. 네, 요리 연구도 하고 또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요즘 연말연시다 파티는 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집에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면역에도 좋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배울 수 있는 홈파티 요리의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열 체크는 물론이고 꼼꼼하게 소독까지. 방역 수칙 지키기는 필수겠죠. 네, 드디어 저희가 재료 앞에 섰습니다. 와, 재료만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군침이 돌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재료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도대체 어떤 요리인가요? 네, 첫 번째는요. 구운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바게트에 곁들여 먹는 그런 요리를 할 거예요. 구운 토마토 샐러드.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방울토마토, 바게트빵,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에 설탕, 소금, 후추만 준비하면 끝. 먼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설탕을 살짝 뿌린 뒤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고 오븐에 구워주는데요. 토마토 하면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위암, 전립선암, 폐암, 또 유방암
면역 증강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처럼 이게 체온이 많이 떨어지고 추운 날씨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되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성이 있습니다. 가열하고 뭐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갈까 봐 걱정인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익혀야지만 그 라이코펜 함량을 훨씬 더 상승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익힌 다음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지만 지용성의 라이코펜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와. 180도에서 약 1시간 정도 구워낸 토마토에 식감과 색감을 위해서 생방울토마토와 쪽파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소금, 후추는 물론 발사믹 식초는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섞고 나니까 진짜 그럴싸한 요리가 됐는데요. 네. 여기 아까 발사믹 식초를 넣었잖아요. 네.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발사믹 식초는 포도 식초를 발효시킨 거잖아요. 발사믹 자체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레즈베라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면역이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된 샐러드는 접시에 옮겨 담고 바삭한 바게트까지 곁들여내면 분위기는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홈파티 음식 구운 토마토 샐러드 완성입니다. 요리니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홈파티 메뉴 두 번째 요리, 이름부터 건강한 두부 스테이크. 닭가슴살, 양파, 당근을 잘게 다져주는데요. 믹서기를 이용하면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죠. 두부는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요. 일단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남녀노소 두부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고소한 그 맛.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먹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원 그리고 면역을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계절에는 꼭 드시는 것들이 좋겠죠. 여기에 달걀, 소금, 후추 톡톡, 부추도 한 줌. 자, 그리고 이 노란 가루는 강황가루입니다. 아, 강황가루예요? 네, 100% 강황가루인데요. 비린내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연육작용도 되고 또 강황의 양리작용이 워낙 좋고 염증에 좋기 때문에 강황을 이렇게 한번 뿌려서 섞을 거예요. 재료들이 잘 뭉쳐지도록 충분히 치댄 후 한 입 크기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재밌는 놀이가 되겠죠?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만들면은 좀 하나씩 꺼내 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 정말요? 네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또는 가족들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큼 하셔서요. 종이 호일에다가 이렇게 켜켜이 싸서 지퍼백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하나씩 꺼내서 자연해동해서 구워 드시거나 쪄서 드시게 되면 너무 좋은 이런 일용할 양식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해볼 건데 한번 지은 씨도 만들어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면 더 재미있겠죠? 마지막으로 충분히 예열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내는데요. 강황가루 옷을 입은 노란색 두부 스테이크. 이야, 먹음직스럽네요. 일단 맛은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요. 안에 우리 야채, 가진 야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삭아삭한 식감, 요것도 별미인데요. 다진 양파, 마늘, 청양고추에 발사믹 식초, 아가베 시럽을 넣은 소스. 여기 지금 아가베 시럽이 들어갔잖아요. 네, 마지막에요. 네, 용설랄이라는 선인장이 수출한 천연 시럽인데 GI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가베 시럽 없는 분들은 메이플 시럽, 또 꿀이라든지 천연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거기서 그럼 청양고추만 빼면 네, 될것 청양고추 같아요. 빼시고요. 청피망을 다져 놓으시면 약간 되게 푸른빛이 나서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피망으로 대체해 주세요. 전분으로 농도를 맞춰주고 구워낸 두부 스테이크에 뿌려주면 눈도 입도 즐거운 근사한 메인 요리도 완성입니다. 파티에서 시원한 음료가 빠질 수 없겠죠. 제철 과일을 이용한 귤 케일 스무디. 살짝 쪄서 독성을 중화시킨 케일에 사과와 요즘 제일 맛있는 과일 귤을 믹서에 한데 넣어주세요. 케일은 십자군가입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소화, 위 기능도 굉장히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재료들이 잘 갈리도록 물을 붓고 믹서기를 윙!
곱게 갈아낸 뒤 예쁜 병에 따라내면 식욕을 돋궈주는 에피타이저부터 근사한 메인 요리, 상큼한 음료까지 면역력 쑥쑥 키워주는 건강한 홈파티 요리 완성입니다. 우와. 아,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요. 진짜 홈파티 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예쁜데요? 파티 요리. 네.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은 식전빵처럼 먹잖아요. 이게 바게트 빵에다가 토마토, 구운 토마토 샐러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리브하고 싹 얹어서 노화 방지에 항암 효과까지 모두에게 좋은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의 만남. 오일 자체가 맛있어요. 빵에 올려 먹었잖아요. 다양한 채소나 엽채류 같은 거를 드레싱으로 드셔도 돼요. 버무려서. 그러면 샐러드 소스가 필요가 없죠. 새우만 들어가면 바로 감바스 요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무기력한 몸과 마음을 업시켜주는 단백질 요리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두부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담백한 맛이 너무 좋고요. 강황가루 때문에 또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간도 돼 있고. 그리고 이 소스. 야, 이거 정말 매력 있는데요? 감칠맛이. 맛있죠? 어떤 고기하고도 잘 어울리는 소스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낸 오늘의 요리들. 모양도 맛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연말 연시 나가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집에서라도 안전하고 맛있게 즐겁게 홈파티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분위기는 물론이고 맛과 면역력까지 챙긴 건강한 음식으로 슬기롭게 그리고 즐겁게 집콕 생활 이어가세요. 네, 홈파티 음식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 겨울이지만요, 집에 있다 보면은 사실 다양한 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소한 두부와 닭가슴살을 조합해서 스테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뭐 본 두부 스테이크나 토마토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홈파티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춘천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소양강에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더욱이 이 해가 뜨기 전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온천처럼 뿌옇게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그 위로 철새들이 날아가는 멋진 광경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 왕국으로 변한 소양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북극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대한민국이 꽁꽁, 춘베리와 춘천도 얼어붙었습니다. 춘천을 둘러싼 강과 호수가 모두 얼었는데요.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네요. 하지만 이런 추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눈꽃, 동장군이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만나러 가보시죠.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새벽, 소양강변입니다. 약간 속눈썹 얼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재 온도는 섭씨 영하 21도이며 날씨는 맑은 상태입니다. 지금 7벌을 입었습니다. 겉에 롱패딩 하나, 그리고 안에 또 패딩 한 벌, 그리고 그 패딩 안에 또 경량 패딩을 한 벌 또 입었습니다. 또 그 안에 티를 입고, 그 안에 목폴라를 입고, 그 안에 긴팔티를 입고, 그 안에 반팔티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추워. 오늘 이 추위에 소양강을 찾은 이유는 인턴 실습 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카누를 타고 해맞이를 하는 건데요.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조선기 대표님, 만나자마자 핫팩으로 인사를 전하십니다. 상고대는 사실상 가봐야지 할 것 같고요. 8시 한 10분 정도 되면 이제 해가 올라올 때 그 전후반으로 해서 물안개가 많이 피어오를 예정입니다. 일출 카누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 운동으로 얼었던 몸을 풀어주고 구명조끼를 입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만 잘 받으면 일출 카누 준비 끝! 서서히 해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파고드는 냉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뜨끈한 어묵 국물 아니겠습니까?
김이 폴폴 나는 어묵 국물을 준비해 주신 센스 만점 감독님.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맛있다. 어묵 한 입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물 안개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일출 한 40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이 정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오늘 아마 깨끗한 상고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끈한 국물로 몸도 데웠으니 이제 출발할 시간. 일출 카누의 백미인 상고대를 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함께 소양강 카누 원정대 출격! 이 순간만큼은 추위를 잠시 잊었는데요. 드디어 출렁이는 소양강과 한 몸이 됐습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가는 카누.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카누들.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안개만큼 상고대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 드디어 카누 위에서 일출을 맞이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소양강 물안개. 일출 명소에 소양강 일출 카누 추가요. 소양강 안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봤으니 다음은 상고대 차례.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피다가 말았어요, 상고대가. 이게 좀 근데 아쉽긴 아쉽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여기가 전체가 그냥 다 하얗게 변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 다요? 네. 상고대가 피어나면 이런 멋진 모습인데요. 역시 쉽게 만날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상고대가 피려면 일단 기온, 낮은 기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높아야 돼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이게 습도가 낮아버리면은 그 수증기, 물에 있는 그 수증기가 잘 달라붙지를 않거든요. 쉽게 볼 수 없어 더욱 아름다운 상고대. 일단 첫 번째로 꽂는다면 상고대가 핀다는 거. 하얗게 이렇게 흐드러진 이 버드나무 군락을 본다면은 정말 추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풍경. 그것이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대의 매력에 푹 빠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째 상고대 사진을 찍고 계신 신길복 작가님. 안정감, 평화스러운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아침에 그 해가 뜨면서 사람이 이제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아침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지가 벌써 35년? 상고대 명소로 소문난 춘천 소양강. 추위 소식에 전국에서 몰려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소양강 상고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참 추울 때 소양댐에서 물이 내려와 준다면은 그건 금상첨화예요. 그냥 완전히 백색의 향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오늘 같은 그 상당한 추운데도 상고대가 전혀 안 피해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엄청 왔습니다. 뭐 차가 거의 뭐 한 수십 대가 와가지고 카메라 쫙 받쳐놓고 다 있는데 오늘 뭐 다 그분들도 고생만 했습니다. 상고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건이 맞지 않아 상고대를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소양강 일출 카누에는 다른 매력들이 가득합니다. 오, 대표님! 얼어있는 강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는 아이스 카누잉. 상고대는 못 봤는데 이런 매력도 있어요. 얼음 부서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뚫고 나가는 느낌이 좋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어쨌든 뭐 상고대는 좀 아쉽더라도 이런 아이스 카누잉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못 해본 경험 참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카누를 타면 자연 속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이런 저희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애들 있죠. 아, 쟤네요? 네, 여기 많죠. 많죠. 얘네들이 이제 물닭이라고 하는 닭인데 물에 사는 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리가 약간 이렇게 하얗고 몸 전체가 까맣죠.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닌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풍경들. 천천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카누의 매력입니다. 정말 다양한 생태를 볼 수 있는 자연 생태를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에도 날아와주는 철새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풍경들.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출 카누를 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두 눈 가득 자연을 담아 돌아오는 그 순간. 자, 얘가 조롱이. 어디? 오! 조롱이에요, 조롱이. 예. 매죠, 매. 네. 자,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너무 잘 보여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을 가로지르며 자연을 만끽한 기회. 비록 상고대는 보지 못했지만 더 큰 매력을 담아갑니다. 막상 이렇게 나와 보면 일단은 온천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겨울만 이렇게 되면은 돌아오는 그 철새들이 있어요. 뭐 흰꼬리술이라든가 조롱이, 매, 이런 천연기념물들, 그런 것들이 다 매력이 아닌가, 상고대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름다운 만큼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고대. 환상의 눈꽃 세상은 아쉽게도 보지 못했는데요. 자연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새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춘천 소양강 일출 카누.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카누를 타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땐 여러분도 같이 가요. 꼭이요. 네, 환상의 눈꽃 상고대를 보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네. 이 아이스 카누잉은 정말 재밌어 보이던데요. 네. 게다가 또 일출 카누다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물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 카누가 많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단 주의하실 점은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네. 카누하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입니다. 밤사이 스모그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짙게 끼었던 안개는 옅어졌지만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산 8도, 공주 9도, 대전 10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태안 8도, 보령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충남권 내륙에는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강한 한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휴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우동소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259번님, 우리 동네 천안에 있는 각원사를 소개합니다. 네.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해서 산책 겸 왔다 갔다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힐링 장소로 딱이랍니다. 야, 사진이 근사한데요? 진짜 멋있다. 네. 8925번님, 우리 아파트는 산 위에 있어서 몇 분 안에 산책로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아파트 놀이터도 가는데요. 며칠 전엔 놀이터도 멋진 겨울 왕국이 되었어요. 산 위의 아파트, 이 숲세권이시네요. 좋은 곳에 사시네요. 네. 7813번님, 어제 날씨가 좀 풀려서 며칠 만에 우리 동네 명소인 한밭수목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네. 한방눈이 쌓인 길을 따라 비타민 D도 충전하면서 행복도 충전했습니다. 네, 한밭수목원 너무 좋죠. 네, 비타민 D 충전도 하셨네요. 네. 5791번님,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옆에는 산과 신안 저수지 수변 산책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산책로와 산에 마음이 끌려서 지난해 늦가을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집을 갖고 이곳에 정착했답니다. 우리 동네 정말 좋죠. 오, 신안 저수지 주변 야, 진짜 좋은데요, 네. 산책로. 0899번님, 우리 동네는 예쁜 벚꽃길이 있어요. 합강 산책로는 산책하기 정말 좋답니다. 집 뒤쪽은 기찻길인데요. 눈이 내리면 정말 멋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눈이 안 와도 이미 지금도 네. 멋있는데요.
4490번님, 며칠 전 집에서 가까운 영인산에 다녀왔어요. 동네 주변이 산이라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서 좋고 산이 높지 않아서 무리하지 않고 경치도 즐길 수 있어서 좋답니다. 야, 와. 경치 진짜 멋지네요. 네, 정말 다들 멋진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사진 사연으로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충남 당진의 미술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책 속의 그림을 예술의 한 장르로 들여다보는 전시회와 작은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까지 내일 아침에 만나보시죠. 내일 아침 건강 100세 어르신 체육활동에서는 올바른 걷기 방법과 근린공원 운동기구 활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르신 체육활동으로 활기찬 하루 만들어 보시죠. 네, 올해 설 명절까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올 설 명절도 귀성 귀경길 차표 예매하시잖아요. 지난 추석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차 승차권 예매는 19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19일엔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창책 좌석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KTX 4인 동반석은 한 석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네. 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입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설 명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 전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